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노후라는 시간은 함께한 시간의 무게만큼 신뢰가 쌓이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한 이불 덮고 살아온 사람,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서로를 다 안다고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미자 어르신은 올해로 71세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45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사람과의 문자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가셨어요. 꿈에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개월째 이런 메시지가 오갔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정미자 어르신은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혼자 밥 먹는 시간,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서럽기만 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깨진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밖에서 당하는 배신보다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에게 당하는 배신이 몇 배는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방어를 하거든요. 사람을 경계하고 말을 조심하고 속내를 숨기지만 가족에게는 나를 다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살 속 깊이 살아 움직이는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지독한 고통을 줍니다. 오늘의 방송은 노후에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의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믿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말이 내게 진심인지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의심이 아니라 신호를 통해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 것이고 눈이 바뀌면 마음이 돌아선 것이다. 거짓은 절대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 작은 표정, 작은 행동, 그 속에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작은 떨림이라도 느껴지신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함께 살아온 부부는 굳이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만 봐도 무슨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치채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말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진다면 그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늘 당신이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여보라고 한다거나 혹은 자기야 자기라고 부르며 살갑게 말을 걸던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는 왜 그냥 됐어? 이런 식으로 말끝을 짧고 단호하게 자른다면 그 말투에는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명순 어르신은 남편이 외도 중이란 걸 말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늘 자상하게 말하던 남편이 퇴직 후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를 피하거나 딱 잘라 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에 온기가 없었어요. 예전엔 묻지도 않은 일까지 말하던 사람이
이젠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 하고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 말만 반복했죠. 이 말,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심지어 몇 달씩 같은 말로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진심을 숨기고 싶다는 내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겉으로는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짧고 건조하고 뭔가 정서가 끊긴 느낌이 나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말이 갑자기 간결해지거나 습관적인 표현이 바뀌는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말하던 방식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엔 오늘 어디 다녀왔어? 누구 만났어? 뭘 먹었어?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던 배우자가 이제는 그냥 회사 갔다 왔어. 딱히 할 말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대화가 싫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싶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에서 흔적이 남습니다. 말을 줄이면 침묵 속에 불안이 남고 말을 늘리면 과장 속에 허점이 생기지요. 그래서 배우자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 말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다정하게 하는가, 습관처럼 툭 내뱉는가, 혹은 방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작은 말의 변화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말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말보다 더 확실한 두 번째 신호, 행동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말은 조심할 수 있어도 몸짓은 숨기지 못합니다. 특히 오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만 바뀌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직감적으로 다가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남편과는 은퇴 후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산책을 혼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늘 같이 가자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혼자 다녀올게 하며 슬리퍼에 운동복 입고 서둘러 나가는 겁니다. 정 어르신은 이 작은 행동 하나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처음엔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빼고 나가는 걸 보니 그게 운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가던 사람이 그날부터는 꼭 챙겨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존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익숙한 일상이 낯선 방식으로 조금씩 변할 때 그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거나 약속이 갑자기 늘어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변화일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청결입니다.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쓰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일이 늘어난다면 그건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다는 욕망이 표출된 것입니다. 노년의 외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없이 바뀐 단순한 행동 하나, 그 속엔 마음의 향방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무관심하면서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역시도 내면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신호죠. 여러분, 사람은 습관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바뀌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을 알아내고 싶다면
말보다는 몸의 방향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로 나가며 어디에서 웃고 들어오는지, 무슨 이유로 하루의 리듬이 바뀌었는지 그 작은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과 행동보다 더 결정적인 세 번째 신호, 스스로의 방어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던 주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캐물어도 화를 내거나 화를 낼 만큼의 일이 아님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왜 자꾸 물어보냐? 설마 날 의심하냐? 이런 식의 반격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거짓을 숨길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말투도 태도도 아닌 경계심입니다. 그 경계심이 곧 방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는 4, 50년을 함께 살았고 젊은 시절 크고 작은 위기도 넘기며 노후를 함께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 단순한 질문에도 내가 갔다 온 게 뭐 잘못이냐?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 화부터 냈습니다. 예전엔 누가 만나자고 해서 차 한잔 했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누굴 만났는지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감추고 있는지 딱히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말투가 달라졌어요. 내가 뭘 물어보기라도 하면 무조건 싸움이 되고 결국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평소와 다르게 방어적이고 예민하게 굴며 말을 돌리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화제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질문이 아파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픈 부분이 없으면 숨길 것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진실한 사람은 오히려 자세히 말해주고 의심하지 않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감추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그 질문을 한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에 말을 듣기보다는 반응을 보십시오. 반응은 거짓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즘 자주 나가는데 어디가? 전화는 왜 자꾸 몰래 해? 갑자기 돈을 왜 찾았어? 이런 질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신호를 보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현명한 대처법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수상한 기색을 보일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갉아먹고 매일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옷주머니, 지갑, 휴대전화를 뒤지게 됩니다. 이건 진실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박정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남편의 거짓말이 반복되자 처음엔 그저 믿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하루는 남편이 외출하던 옷에서 낯선 여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뒤에서 남편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 이후 박 어르신은 다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의심을 키우는 대신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취미를 찾아 작은 공방에 나가고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오히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왜 요즘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런 말을 꺼내며 되레 서운해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의심은 증거를 찾지만 변화는 상대를 흔듭니다. 상대가 이상한 신호를 보일 때 그 방향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상담하며 들었던 한 어르신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나는 남편을 감시하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믿기 어렵다면 최소한 나 자신만은 믿자고요. 이 말이 참 큰 울림이 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의심이 들 때 그 사람을 파헤치기보다는 내 일상을 더욱 탄탄하게,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속이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거짓말이 반복될 경우 침묵할지 말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흔들리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은 조용히 꺼내야 깊이 박히고 어떤 말은 침묵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배우자의 거짓말이 반복될 때 여러분은 고민하게 됩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냄으로써 내가 더 망가지지는 않을까? 그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서울에 사는 정미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 어르신은 남편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도 10여 년을 넘게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지금 말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속은 끓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은 하나씩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거짓말에 속는 게 아니라 내 침묵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용기를 냈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방식이 지혜로웠습니다. 소리치거나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의 편지로 말했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꾸 다른 이유를 대며 외출하는 그 시간들 모두 눈치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 그 진심 하나만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칠간 말없이 정 어르신 곁을 맴돌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거짓말을 줄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으며 무엇보다 정 어르신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말이란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지만 잘 다듬으면 상대를 깨우는 망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셔야 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덜어낸 말로 하십시오. 감정은 상대의 방어를 일으키고 진심을 가리는 안개가 됩니다. 둘째, 내가 느낀 사실만 말하십시오.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훨씬 큰 울림을 남깁니다. 셋째, 말 뒤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변화를 즉각 바라지 마시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지킨 선택이었다는데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의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이면 침묵 속의 벽도 조금씩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설법도 무언 중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설법, 말로 하지 않고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 말이라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품고 있는 진심이 상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현명하게 거짓말을 마주한 여러분이 어떻게 이후의 관계를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거짓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상대를 믿고 있던 마음, 함께 걸어온 시간, 그리고 노후의 평안까지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균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고 애써 무시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커지고 더 굳어지고 결국엔 관계의 줄기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거짓말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이 흔들릴 때 무조건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당장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나를 보호하려는 말만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하루만 참자고 다짐해보세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이 여러분의 진심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짓말을 지적하기보다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런 질문보다는 나는 이 관계를 믿고 싶은데 지금처럼 거짓이 반복되면 더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관계의 기준을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더 돌보는 일입니다. 거짓말에 휘둘리다 보면 자꾸 상대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나? 또 뭐가 숨겨졌나? 그 마음은 결국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좋은 사람 만나세요. 자주 나가세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그게 여러분을 되살리고 힘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법대로 살되 마음은 자비로움으로 채워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마주하되 마음은 부드럽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거짓말은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도 여러분의 진심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랜 상담을 하며 만난 한 할머니의 말을 전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몇 번을 속여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잊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관계란 내가 누구인지 계속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그 관계에 나를 잃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익명으로도 좋습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마음 놓고 기대어 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